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서늘한 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믿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과 끔찍하게 헤어졌던 그 숨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당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고 당신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었죠. 괜찮냐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은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세하게 감지했을 겁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당신의 눈으로 그들의 눈동자를 우연히 마주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빛이 왜 당신의 추락 앞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반짝였을까요? 목소리는 분명 걱정스러운 톤인데 묘하게 생기가 넘치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는 기괴한 태도 말입니다. 그 이질감, 위로를 가장한 그 소름 끼치는 생동감을 당신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당신의 직관은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으며 성실하고 착하게 관계를 맺어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 아름다운 거짓말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배신하고 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은근한 해방감은 얄팍한 도덕적인 잣대로는 절대 설명하기 힘든 아주 짐승 같고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불행이라는 먹잇감을 뜯어먹는 굶주린 포식자처럼 당신의 찢어진 상처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당신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입가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얄팍한 이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튀어나온 조절되지 못한 본능의 끔찍한 유출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가장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절망을 그토록 달콤하게 즐기며 자신의 위안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들의 따뜻한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뇌의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위로한다는 훌륭한 명목 아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범인을 취조하는 형사처럼 아주 구체적인 수치와 끔찍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죠. 당신이 잃어버린 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상대방이 당신에게 정확히 어떤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었는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를 하나하나 수집합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그 생생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끔찍한 고백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며 자신의 평범한 삶은 저 지독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합니다. 이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으로 만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하고 기형적인 승자 독식의 법칙과 같아요. 누군가의 가치가 처참하게 떨어져야만 나의 초라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슬픈 착각 말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멀리 있는 부자의 화려한 만찬보다 내 옆집에 쌀이 비어있는 것에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독한 본능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의 그 반짝이는 눈빛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아주 비겁한 안도감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미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작동하는 아주 오래되고 짐승 같은 생물학적 회로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눈부신 성취를 거두고 잘 나갈 때 그들은 분명 웃으며 축하를 건넸지만 그들의 뇌는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생생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대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와 똑같은 신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빛나는 성공은 정서적인 타격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끔찍한 육체적 고통으로 전달되었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열등감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였던 겁니다. 그러던 중 당신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겪게 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기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담당하던 뇌 부위의 불이 갑자기 꺼지고 대신 엄청난 쾌락을 만들어내는 보상 영역이 강렬하게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얻었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당신의 처참한 불행이 그들에게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쾌락 물질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자극이 일순간의 달콤한 만족감으로 뒤바뀌는 화학적 축제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평소보다 유난히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였던 이유는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착한 그들의 묘한 이질감은 억제되지 못한 본능과 가면을 쓰려는 이성이 강렬하게 충동하면서 생긴 미세한 균열입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깊은 기억을 되짚어보세요. 당신이 눈물을 쏟아내며 가장 밑바닥의 감정을 고백할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던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부터 절대 나의 피 묻은 상처를 타인의 쾌락을 위한 구경거리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당신 스스로와의 아주 굳건한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다정하게 살아온 나에게만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원망하시나요? 당신을 물어뜯는 그 포식자들에게 당신 스스로가 가장 맛있는 사냥감이 되어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당신은 그들의 이런 기괴한 반응조차 당신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려 합니다. 내가 평소에 너무 내 자랑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은 아닐까 하며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하고 검열해져. 당신은 자신이 겪는 아픔과 약점을 솔직하게 꺼내놓으면 상대방과 더 깊고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눈물겨운 솔직함은 결국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든 잔과 같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미움받고 고립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전시하며 억지로 공감대를 얻어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이고 병적인 이타심입니다. 마치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서 당신의 곡식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무나 들어와서 훔쳐가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당신은 상처를 고백하고 그들이 건네는 빈 껍데기 같은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죠. 사실 당신은 당신의 귀한 피와 살을 내어주고 그들의 알량하고 텅 빈 자존심을 배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성실하게 당신의 삶을 묵묵히 일구었을 뿐인데 어느새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올린 모든 아름다운 성취는 그들에게 절대 넘지 못할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을 매 순간 일깨우는 아프고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당신이 상냥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시기심을 부끄러워하며 더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숨겨왔을 겁니다. 그 억눌린 지독한 감정이 당신의 위기라는 작은 틈을 타서 기형적인 기쁨으로 터져나와 폭발해버린 거랍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묻고 듣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종의 철저한 확인 절차입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눈부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알량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잔인한 심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불행을 통해 얻는 그 찰나의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가치가 그만큼 높고 빛났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진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눈부셨기에 그 빛이 잠시 가려진 틈을 타서 자신의 못난 그림자를 숨기고 싶어하는 나약한 사람들의 비겁한 방어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는 덫에 갇혀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을 파먹는 이 지옥 같은 착취의 사슬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눈먼 선량함이 어떻게 당신의 숨통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잔인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쾌락을 굶겨주길 차가운 반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신을 갉아먹는 그들의 징그러운 촉수를 가차없이 잘라낼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기심 섞인 눈빛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관계의 전력을 아주 냉혹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휘둘러야 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이 자신의 핵심 기술을 목숨 걸고 철저하게 보안에 붙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고 아픈 취약점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참한 고민을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얄팍한 안도를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아주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인 시련은 혼자만의 피나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된 뒤에 오직 밋밋한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방어하세요. 당신의 찢어지는 고통은 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싸구려 오락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시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무너지는 반응이라는 짜릿한 보상을 얻기 위한 교활한 미끼입니다. 어머 어떡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며 위로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절대 극적인 상황 설명이나 상세한 감정 묘사를 늘어놓지 마세요. 당신의 뜨거운 눈물과 분노는 상대방의 뇌에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는 최고급 영양분일 뿐입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생명력 없는 회색돌처럼 아주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게 반응하십시오. 누가 당신을 자극하더라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세요. 이런 담백하고 차가운 대답 앞에서 상대방은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단 하나의 감정적 이득도 취할 수 없게 철저히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인지 재구성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과의 좁은 관계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동공지진 하나, 위선적인 말투 하나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마구 흔들게 됩니다. 나와 접점이 전혀 없는 낯선 재벌의 파산보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실직에 훨씬 더 큰 감정적 파동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능입니다. 그러니 그 탁하고 좁은 우물 안에서 과감히 빠져나와 당신의 삶을 더 넓은 세상의 궤적에서 바라보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오늘의 나에게만 집중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접하며 좁은 비교의 틀을 박살내야 합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당신 곁에서 은근한 기품을 탐하는 그 하찮은 이들의 존재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먼지처럼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이 무섭고 서늘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불행이라는 가장 달콤한 간식을 영원히 빼앗긴 그들은 과연 어떤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당신이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들은 극심한 정보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갈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을 뜯어먹고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을 채울 수 없게 된 그들은 몹시 당황하며 슬그머니 당신의 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초라하고 빈곤한 내면과 맨몸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뒤틀린 반응을 관찰하며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시 당신의 눈부신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가치는 타인의 안도감이라는 그 좁고 더러운 우물 안에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마음속에 추악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인정하세요. 그 비열한 본능의 소용돌이를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슬픈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압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치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고통과 배신 그리고 타인의 어두운 면까지도 삶의 거대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 숭고한 용기가 당신을 그 누구도 부술 수 없게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이 당신의 위기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끔찍한 생동감은 역설적으로 그들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만큼 짓눌리듯 무거웠음을 불쌍하게 방증합니다. 시기심과 안도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그들의 얄팍하고 빈곤한 마음을 그저 안쓰럽게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여유를 가지세요. 당신은 그들의 비열한 감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무대 위에서 울고 웃는 어릿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성실하게 쌓아온 삶의 궤적은 누군가의 가벼운 박수소리나 안도의 한숨 따위에 의해 절대 훼손되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억지로 정의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좁고 숨막히는 틀을 부수고 나와 당신만의 묵묵한 속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세요. 이제 타인의 얄팍한 눈동자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걸복걸하는 짓은 영원히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약점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정의 국경을 봉쇄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비좁은 감옥을 부수고 나와 오직 당신만이 통치하는 견고한 제국의 왕좌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치품이자 권력입니다. 오늘 제가 건넨 이 차가운 진실이 당신의 멘탈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당신의 제국을 다시 위대하게 건설할 준비를 시작하세요.
타인의 위선적인 위로 따위는 가볍게 짓밟고 일어서는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